10분 남아있으면 한 2분. 예. 네, 그러면 1배속이 아니라 3배속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있습니다. 결국 외교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외교,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으로 세웠고, 그래서 고스톱 발전 시대도 열었고, 또 외교를 통해서 이제는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 전 세계 각국과 함께 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이 전 세계에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 참석과 벨기에, 이탈리아, 바티칸, 프랑스 순방 중입니다. 취임 후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이자 우리 외교의 지평을 여는 넓은 중대한 여정입니다. 지금 세계는 보호무역의 확산,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곳곳이 안보 위기가 동시에 밀려오는 복합 위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번 순방은 이러한 격변기에 AI 첨단 기술, 무역, 공급망, 안보에 이르기까지 유럽과의 다방면 협력 확대를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높아진 외교적 위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열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성공적인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우리 민주당도 그 국익을 위해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통합시장으로 전남 광주 통합시장으로 당선돼서 일하게 될 민영배 우리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말에 우리 전남 최고위를 통해서 우리 통합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주 가속화돼서 우리 국회의원들과 당원분들 또 우리 전남 도민과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통합시장을 선출했고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의 아주 중심, 호남 발전의 아주 핵심 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호남 발전의 시대가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민주당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꼭 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지방선거 끝난 지 이제 한 열흘 돼갑니다. 우리가 선거 전에도 광주에 찾았고 5.18 때 광주를 찾았고 오늘 선거 끝나고 광주 묘역에 참배를 했습니다.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내란 세력의 뿌리를 척결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6.3 지방선거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곳, 져서는 안 되는 곳에 저를 포함한 또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모두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김민석 국무총리 보궐로 최고위원이 돼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와 있습니다. 당원들한테 도리가 필요합니다. 어제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들어오는데도 많은 분들은 뻔뻔한 지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성과 성찰 속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를 더욱더 단단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단결하고 또 단결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짧은 임기에 불구하고 다음 지도부 선거에 또 출마를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연임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당원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우리 지도부에 우리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강두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1분씩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 1일 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특히 이곳 광주와 전남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 5극 3특 체제로 나가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첫걸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자치화 분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꿈꾸시는 균형 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이제 이곳 전남 광주에서 시작됩니다. 광주와 전남이 길을 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그리고 이끄는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이곳 세우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지만 평가와 판단 그리고 심판은 국민의 몫이라는 진리 또한 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정치는 역사의 도구, 시대의 도구, 그리고 국민의 도구일 뿐입니다. 6.3 지방선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부분은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선거 이후 당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편한 목소리를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듣고 끝까지 책임지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배제가 아닌 포용으로,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그리고 경쟁이 아닌 신뢰와 책임으로 당원과 국민 앞에 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성윤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민주화운동의 성지 광주는 이제 전남 광주시가 되어 대한민국 최초로 통합특별시로 출범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최선봉이 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지역균형 발전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초대시장 민영배 당선인과 광주 광산을 임문영 의원께 이 자리 들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최고위에 이어서 오늘 다시 당원 1인 1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당원 주권 정당에서 1인 1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 당원 1인 1표제를 목표로 나갔고 2020년 2월 3일 정청래 당대표에 이르러 당원들의 참여로 민주당 당원을 개정하여 1인 1표로 나아갔습니다.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당원 1인 1표제를 지켜내야 합니다. 숱한 군사독재 시절 역경과 윤석열 12.3 내란까지 대한민국 민주화의 고비고비마다 한결같이 당을 지키고 민주주의 위기에 맞서고 윤석열 내란에 맞서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민주당 당원들입니다. 1인 1표제가 일반적인 민심과 괴리가 있다거나 당원 구성에 연령별 편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당원 1인 1표제를 공격하고 치명적인 한계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오연하게 만드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당원 1인 1표제는 오랜 기간 우리 당원들의 민주주의에 걸맞는 당원 주권 정당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이룩해낸 성과입니다. 당원들이 이뤄낸 당원 1인 1표제를 흔들고 부정하는 일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당원이 존중받는 정당만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되기 위해 당원이 진짜 주인인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문정복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평가는 필요합니다. 부족했던 점은 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평가가 분열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 결과를 이유로 당을 흔들고 당원들의 선택보다 앞서 당의 방향을 정하려는 듯한 말과 행동은 결코 민주당스럽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평가를 시스템으로 하겠다라는 정청래 당대표의 말씀은
이와 개를 같이 합니다. 민주주의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광주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권력을 가진 소수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임을 증명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주권도 같은 정신위에 있습니다. 1인 1표제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특정 세력을 위한 장치도 아닙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원칙을 제도 위에 바로 세운 것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일이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큰 물길을 앞에 두고 배 안에서 서로 노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당을 향한 걱정은 분열의 말이 아니라 비전으로 말해야 합니다. 당원 앞의 경쟁은 당원 주권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는 더욱 무거워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 해외 순방을 나선 시간일수록 당과 정부는 더 공고하게 국정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총리께서 시간을 쪼개서 당선자들에게 축하하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순방 중 국가를 대리하는 책임자가 연 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정치적 계산보다 국정 안정과 당의 단합이 먼저입니다. 국정은 국정답게, 당의 경쟁은 당의 절차와 당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어떤 말과 행보도 당무의 부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오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계파의 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입니다. 당원 주권의 길을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요. 점심 시간이 있는데 11시 반 기차로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지금 재촉하는 겁니까? 점심 안 먹었대요. 기차 시간. 기차 시간 때문이니까요. 예. 저 빨리 11시 40몇 분 차가 있어요. 예. 30몇 분 차. 죄송합니다. 예. 빨리.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네. 제260차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지만 한 말씀만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평소에 우리 안에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느냐 하시면서 단합 단계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민주당이 지금 어려울수록 더 단계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조장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포용력 있는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짧게요. 지금 의원님들 오셨는데 발언 기회를 못 드려 제가 정말 죄송해서 광주를 대표해서는 임문영 의원께서 짧게 1분 안에 진짜 1분 안에 끝내주시고 전남은 오랜만에 순천이 무속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수고하신 김문수 의원 잠깐 1분 정도 발언하시고 그렇게 진짜 그러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늦게 선거운동을 시작을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름과 얼굴을 알리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지만 우리 권자들께서 큰 지지와 응원을 해주셔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라기보다는 우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지역주도 성장 모델을 만들어내라는 강력한 명령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한 무게감을 지금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남 광주의 많은 정치인과 지역민들이 이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 월급을 깎아가면서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고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자율주행 실증 도시를 받아들이면서 주민들의 삶 자체를 내어주면서까지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온 과정에서 새로운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 기회야말로 정말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한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문수 의원님. 네, 순천갑 김문수입니다. 우선 정말 일주일 전에 KBS에서 12% 지는 걸로 발표돼가지고 정말 막막했는데 우리 정청래 대표님 비롯해서 당 지도부터 민영배 통합시장 후보님 또 벽에 계시는 우리 조교님 여러분들이 우리 김원희 위원장에서 정말 내일처럼 와서 해주시면서 일주일 만에 6% 이겨서 총 18%를 뒤집어가지고 민주당 후보 승리하고 무소속과 민주당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우리 호남에 내란 세력들이 혼처곳에 굉장히 많이 숨어서 파란 옷을 어쩔 때는 입었다가 벗었다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그들을 이겨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순천 시민들 위대한 순천 시민들께 특히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솔직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다만 이제 서울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곳에 좀 더 힘을 쏟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은 좀 있고 우리 순천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순천을 우리가 탈환할 수 있어서 참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한 3번 정도 갔는데요. 김문수 의원 고생하셨고 우리 권영애 의원도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전남의 김원희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양부남 시당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광주시민 전남도민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통합의 새 출발을 맞은 전남 광주에서 지방선거 이후 첫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전남 광주 특별시의 승리는 하나된 호남의 첫걸음을 더 큰 미래로 이어나가라는 시민의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뜻을 무겁게 받들겠습니다. 전남 광주의 새로운 출발이 시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도록 낮은 자세로 듣고 더 분명한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의 선언으로 제290차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전남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모두 발언에 앞서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초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민영배 당선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원희 전남도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고 계신 중이고요. 강득구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정국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양혁 조직부총장이자 순천광양 곡성 구례의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희 전략기획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광주 지역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욱 광주 동구 남부갑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도걸 광주 동구 남구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준호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진수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문영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당선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조계원 전남 여수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문수 전남 순천 방향 곡성 구례갑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정훈 전남 나주 화순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금주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모두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는 7월 1일이면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거대한 역사를 새로 쓰게 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통합하면 더 커집니다. 호남에서 첫 통합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 첫 단추를 채울 시장으로 전남 광주 시도민 여러분들께서 민영배 후보에게 80%에 가까운 79.01%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민영배 시장을 향한 믿음과 결단에 당대표로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영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자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임문영 우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인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호남에 대해서도 잘 받들어서 의정활동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양무 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호남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잘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호남의 민주주의 정신의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늘 품어주시는 부모님처럼 민주당이 부족해도 늘 품어주시고 아껴주시는 호남에 늘 감사드립니다. 호남이 민주주의를 낳고 길러주셨듯 호남이 민주당을 낳고 길러주셨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더 낮은 자세로 일신 우일신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더 가다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경건하고 진지하게 성찰하겠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었고 위대한 국민들은 빛의 혁명으로 그 씨앗을 꽃피워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의 밤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오늘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5.18 민주혁명들 덕분이었습니다. 조금 제가 한자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에 광주 5.18 영령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는 호남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비록 한번 좌절되었지만 우리가 반드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는 불법 계엄을 시도하고 국민의 삶을 함부로 짓밟지 못하도록 비상계엄 같은 것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깃발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민주주의 안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호남의 발전,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5급 체계의 당당한 선두주자입니다.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통합 맞춤형 특례 발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매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보다 과감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에 당의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호남 발전 특위가 발로 뛴 덕에 올해 호남은 역대 최대인 24조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호남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송정 목포 구간 속도 개선 사업도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5.18을 기념하는 적십자사
리모델링이나 구매역 조성 사업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5.18 3단체 대표께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5.18 회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도 박범근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 시절부터 제가 부탁을 했고 보훈처에서도 그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저한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방주도 성장 국가균형발전의 첫 신호탄을 이곳 광주 전남 광주에서 쏘아 올려주셨습니다. 민주당이 필사즉생의 각오로 성공시키겠습니다. 당정청 지방정부가 원팀으로 호남의 대도약을 이루고 전남 광주에서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빚어진 중앙선관위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국민들이 알면 알수록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어제 원포인트로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국정조사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과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까지 갈 길은 멀고 국민의 분노는 뜨겁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해하실 때까지 민주당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반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덧붙여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볼썽사나운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상황 앞에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는 못할 망정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그런 퇴행적 주장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는 일에만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대한민국 외교의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급 외교 역량과 성과로 대한민국을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또한 불법 비상경으로 추락한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위상과 신뢰를 빠르게 회복하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유럽 각국과 전방위적인 협력의 기반을 다져 대한민국의 신뢰를 더욱 높여 국위 선양을 하시고 금이 환영하시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이번 유럽 순방을 첫 방문 대리기에는 올해 한국과 수교 125주년을 맞은 오랜 우방입니다. 양국은 무역,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 간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EU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EU의 굳건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과 비밀 정보 보호 협정 협상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경제, 안보, 방산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하고 AI 시대 핵심 파트너로 함께 나아가는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대륙의 개발 수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의 강점을 결합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교 성과는 협상 테이블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국민의 삶에서 완성됩니다. 이번 순방 성과 역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고 더 많은 기회로 국민께 그 과실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다음 세대에게 더 큰 기회를 열어주는 일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국익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대외 의존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나라라서 외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안보입니다. 외교는 국가의 품격이고 국력입니다. 역대급 외교 역량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마감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환경이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정부를 믿고 국력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8 광주 영령들 앞에서 역사와 민족, 민주주의를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주의의 성공이자 5.18 정신을 올곧게 계승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여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